네, 자랑스러운 산별노조 조합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영 부위원장께서 재갈 투쟁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지들께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 총파업 깃발이 드디어 오늘 높게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권, 그리고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정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결의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그 장구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이 세상이 바뀌는 날까지 선동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사무금융사업소 노동자위원장 김현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투쟁! 네. 지난주 목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날 7시간 동안의 행적임요연에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의 나에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정말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에서 유족들이 자식들이 죽은 그 진상을,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형이화시키려고 정부주도의 시행령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농성하는 그 농성장에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 쏘아대고 체류약 뿌려가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작태란 말입니까?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과 계십니다. 우리 절대로 세월호 참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런 세상 만들 때까지 함께 행동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동지들, 2010년도 이명박 정권 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은 바로 우리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 제도와 복소노조 창구단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입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사정 야합으로 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줍잖게 노동조합의 자주성 이야기하면서 복수노조가 민주노조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하고도 허망한 그런 습관적 일반적 논리에 사로잡혀서 변변하게 투쟁 한 번 하지 못했고 투쟁하지 않을 이유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과 우리 노동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조합의 활동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고
복수노조는 오용노조의 등용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활동을 투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투쟁해야 할 때 투쟁하지 않아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들, 2015년 지금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지바기 정권보다 더 심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아예 이제는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2천만 노동자 중 고작 16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앉아있는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야기되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보받고 있는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를 평가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노조동의권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지금 32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업종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상위 10%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5년 동안 동결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이 넘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바로 그 직격탄을 맞을 노동자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무근직 노동자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자 정부는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주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지들, 이런 상황에서 동지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년 전처럼 또 그냥 앉아서 어떻게 되겠거냐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결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지들, 투쟁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동지들, 우리 투쟁합시다. 지난주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 이후에 2008년 강우병 파동 이후에 시민의 힘에 의해서 두 번째로 경찰의 차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와 그리고 반노동자, 반소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 때문에 노동자, 서민, 국민들 모두가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잘못된 반노동 정책 폐기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민중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동지들, 우리 이제 사무직 노동자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87년 6월 항쟁에 그 승리했던, 그 중심에 섰던 자랑스러운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2015년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서 또다시
일어나서 벌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들 투쟁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지들 투쟁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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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